이렇게 지금 국어과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이 한자 자격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 지금 어휘력이 너무나 안 좋아요. 물론 지금 여기 두 학생 모두 다 저랑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당 수준의 다른 학생들보다는 어휘력이 괜찮은데 이 부분들이 아이들이 정말 이제 약점으로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제한적인 언어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어휘가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진짜 뭐 이렇게 한자어로 이루어져도 그냥 의미 이렇게 떼고 맞추면 맞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저 수업 시간에 이제 어휘 부분, 근데 어휘가 다 한자 어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강조하고 있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좀 많이 돕고자 하는 그런 수업을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저는 이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TV 활용을 많이 해요. 저 지금 이렇게 보이신 것처럼 태블릿 이용해갖고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복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국어 같은 경우는 수학도 복습, 영어도 복습이지만 국어 같은 경우 고등학교에서는 차원이 달라진다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글을 읽지만 아이들 눈의 뒤에는 2차원적으로 또는 3차원적으로 입체가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도 쳐다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쳐다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복습을 안 하면 안 생겨요.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 내에도 계속 그 백지 꺼내기 복습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거예요. 개념체계 정립할 때 백지 꺼내놓고 같이 저랑 이제 상호 호흡하면서 피드백 받으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써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써 내려가는 방법은 제가 꺼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이렇게 꺼내주면서 수업 시간 내내 이렇게 복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뭐 체계를 완성시키는 그런 수업을 이제 초반에 복습 수업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개념 강의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 수업의 이제 기초 기반이 이런 인터넷 매체라던가 이런 통신 매체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쓸 수 있는 장점들을 다 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은 판서에 걸리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 또 화면 지우는 것도 막 칠판 이렇게 지우는 시간들을 다 줄이다 보니까 수업이 되게 빠듯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꽉꽉꽉 밀도 있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필기, 물론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이게 또 태블릿이다 보니까 글씨가 이렇게 예쁘게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항상 아이들이 할 거 있으면 비판해보면 글씨요. 항상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좋아. 비판할 수 있는 거 좋아. 라고 하면서 글씨는 계속 저도 연습하면서, 근데 다만 좋은 거, 이렇게 진도를 빨리빨리 빼면서 개념을 빨리 한번 이해시키고 그 이해 여부에 대해서 복습까지도 시키는 그런 수업 시간이 되게 좀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필요한 거는 이제 이런 이게 이제 교과서 본문인데 교과서에서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학생들이 이 내용을 그냥 글로만 읽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또 설명하면 날아가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화면을 띄워놓고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탑이 실제 중국에 있는 탑이거든요. 그래서 그 탑을 이렇게 찾아서 한 번씩 보여주면서 이런 탑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야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오감 만족이 되지 않을까 싶고, 심지어는 지금 우물, 우리 자화상의 윤동주 시인의 우물이라고 하는 거를 우물 본 적이 없는 학생들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서. 그러면은 같이 이제 화면에다가 띄워놓고 제가 이제 우물도 찾아주고 그래요. 이런 우물 속에서 비춰지는 모습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강의의 효율적인 부분들을 좀 저는 추구하고 있어서, 기본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요새 온라인 수업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온라인 수업에도 또 최적화되어 있는 오프라인 수업이기도 해요. 왜냐면 오프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 차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수업 방식을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강의를 먼저 듣고 나면은 남는 게 없이 다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보면은 한 20% 정도 남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필기해 나간다고 한다면 한 50% 이상의 그 학습 효율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 마지막에 요 부분은 누군가를 가르쳐 본다라는 그 티칭의 작용이긴 한데, 이거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백지 그리기, 누군가를 가르치듯이 네가 한번 백지를 그려봐 라고 한다면 한번 공부를 하고 나면 그게 머릿속에 좀 오래 남는다라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갖고 그런 수업 방식을 지금 채택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수업을 이제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업을 이제 편안하게 녹화가 또 되거든요. 컨텐츠 중심으로. 그래서 녹화를 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여기 들어서 지금 5월달 같은 경우는 문법 수업을 하고 있어요. 문법이 이번에 기말고사의 아주 핵심 메인이라서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여기 보면은 또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또 과제도 제시를 해요. 근데 과제는 페이퍼 과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 답안 입력을 제가 또 이제 작업을 해서 여기에 쓴 답을 여기다 입력을 하면은 그거를 제가 데이터화해서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신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틀린 문제를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제가 가서 채점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다 세이브 시키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좀 절약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학생들의 이런 어떤 평균이라든가 시험, 한 시험에 대한 자료, 그리고 요 시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중간고사 자료 준비하면서 거의 매주 이렇게 중간고사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학생들이 지금 성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특히 여기서 보면은 녹색이 계속 나오던 친구가 빨간색 결과적으로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혹은 빨간색이 좀 나오다가 좀 떨어진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변화 추이를 제가 보면서 또 분석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들어갈 때는 학생들마다 이 시험에 대한 유형이라든가 오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보면은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단원에서 지금 이 단원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됐구나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피드백 해주고 강의 영상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게끔 하거나, 혹은 질의응답, 또 이게 아까 영어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간이 개념 구술 테스트 그 정도로 해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의 그 학습을 좀 신장시키려고 하고, 가장 큰 목적은 국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국어는 이제 고등학교는 암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자기가 개념을 보고 나서 텍스트를 보고 나서 그것을 개념을 형성시켜내고 그것이 또 다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 과정을 저는 지금 아주 중심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시험 출제가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수업에서도 같이 문제를 풀어주는데, 그냥 한 문제 풀고 답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 모든 선택지를 다 분석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수업은 이제 내신 대비 강의로 이어지면서 내신 대비 학교마다 이제 자체적인 교재를 좀 준비하는데, 교재 자체는 그 진도 학습 진도의 그 학습 시험 범위에 맞춰서만 이제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구성이 되지, 앞에 있는 수업의 방식들은 다 같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면서 저는 또 이제 오답 노트 그리고 첨삭까지 진행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쓰면서 자기가 왜 틀렸는지, 핵심 키워드는 뭔지 체크를 하고 저한테 갖다 주면은 제가 이제 내신 대비 기간에는 이렇게 첨삭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오답 노트를 그렇게 많이 작성을 안 하는 케이스예요. 틀린 게 별로 없어서. 그럴 때는 맞은 문제도 다시 한번 분석.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중간고사 내신 시험 범위는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는 문학 4단원에 독서 1단원, 작문 1단원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영역이 다 달라요. 문학 영역만 들어간 경민고등학교, 그리고 의고는 중간고사, 국어는 안 받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기말고사 때는 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중간고사 때 시험을 안 봤던 의정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부분을 이제 의고 학생들은 외우려고 접근을 하겠죠.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많은 부분을 외워야 되니까 벌써 힘들어지지만, 국어는 외우는 게 아니라 사고 과정이고 생각하는 과정이라는 거를 계속 주시키고 있고, 강동구 우리 친구들은 문법 3단원에 독서 1단원이 이미 시험 범위가 발표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내신 대비 기간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문법 체계를 지금 잡고 있어요. 문법 수업은 지금 요 세 학교 모두 다 공통 단원인데, 문법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앞서서 다른 과목들 시험 분석도 했겠지만 국어도 상당히 점수대가 오밀조밀해요. 그거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법에서 갈려요. 이번에는 문법에서 갈리고 문법 체계 제대로 이해한 사람만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내신 전략은 지금 요거는 이제 강동구 기준으로 이제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강동구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번 시험 평균이 67.6점이에요. 근데 여기 보이는 편차라는 부분이 24.4점이라는 거는 표준 편차라는 건 이렇게 벌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상위로 24점이 더 올라갈 수 있고 하위로 24점이 더 떨어질 수 있어서 아까 수학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모래시계 구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학원 학생들은 평균 이상의 점수들을 많이 받아오곤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백분위가 지금 많이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빨주, 노초, 이렇게 1, 2, 3, 4, 5등급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내신 대비 제가 전략을 또 짠 부분이 요 친구들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달라지는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제 한 문제 차이가 안 나요. 예, 두 친구 모두 다 지금 요 점수 구간대거든요. 아마 요 두 점수가 지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0.2점 차이로 제가 수렴을 했는데 사실 0.2점 차이로 인해서 등급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더 맞았으면은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등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등급이 두 단계가 올라가는 상당히 아주 오밀조밀한 그런 부분들. 또 1등 같은 경우는 이제 100점을 맞은 친구가 그것도 이제 8명 정도. 근데 1등급 구간이 요 9등까지거든요. 9등까지 1등급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원 안 다니는 다른 친구들 다 끌어내려야죠. 근데 그거는 문법에서 아마 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친구들이 문법 문제 한두 문제만 더 맞춘다 한다면, 킬러 문제를 맞춘다고 한다면 이게 그냥 역전이 일어나는 지금 기말고사라서 상당히 저도 지금 심도 있게 또 아이들 개념체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벌써부터 저 스스로는 내신 대비가 들어간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명 한 명 아까 그 데이터 보셨다시피 아이들 스스로 공부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만 오답노트 이런 것을 통해서 근데 학생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가 줄 수 있게끔 계속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그런 식으로 좀 수업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